일본의 새 총리 취임이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한 우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케미로 훈풍을 탄 한일 관계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달여 만에 이시바 총리와 3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전략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경제, 안보 등 협력할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이에 매몰돼 양국이 협력하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즉,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문제는 다카이치 총재가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 우익이라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선거 기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고리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지지 여론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망합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일 협력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너무 한국을 차고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난징 대학살 그다음에 위안부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지지 기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의 언행, 그리고 이를 대할 이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간만에 훈풍을 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강경 보수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당선됐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 달 중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직에 오를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일명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일본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가 됐습니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결국 경쟁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올해 64세인 다카이치 총재는 10선 중의원 의원입니다. 자민당 유력 인사 중 보기 드문 비세습 정치인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팬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신임 총재. 취임 일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포기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嬉しいというよりも、本当にこれからが大変なことだ。皆様と一緒に力を合わせてや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山ほどある。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쯤 열릴 걸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전후 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만큼 국정 운영 과정에선 적극적인 안보, 경제 정책을 펼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아베 내각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전망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오는 28일쯤 정상회담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아베 전 총리 같은 밀월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직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는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입니다.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전후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앞두고 일본 시민들은 새 바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총리 취임 후 한국 등과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나옵니다. アジア関係がちょっと心配ではありますけれど、そこはうまくやっ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はして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강요 시절부터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며 역사인식의 극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일 뿐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それぞれの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만약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 재임 중 참배를 강행한다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배한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의 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자고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한국,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배려하는 것처럼 다카이치 총재도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승리하며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선출되면서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자 아베로 불리고 있는 인물인 만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다소 의외네요. 아주 큰 의외는 아니고 왜냐하면 고이즈미가 유력한 걸로 이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각국 국내 정치가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의 낙마 원인이었던 지난 선거 때도 사실 일본 극우 성향의 참정당 돌풍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우경화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베 키즈예요. 아베 키즈고 여자 아베라고 할 정도로 아베 노선을 답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별로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달가운 인물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독도라든지 과거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이 TV 토론에서 유일하게 관세 협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인 인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보 담당 상이었을 정도로 경제 안보 쪽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반도체, AI 이런 쪽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한 국가 안보적 관점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이즈미는 여기에 비하면은 40대이면서 전통적인 정치 명문 고이즈미 가문이고 젊은 층에 이제 호소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 방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벌써 뭐 사선일 정도로 20대 때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았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 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호소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의외는 아니고 다소 의외다. 다소 이렇게 의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극우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를 해왔고 또 총리가 돼도 이 참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어정쩡하게 군이 기어오른다 이런 망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베 노선, 강경한 노선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총리의 특징이 뭐냐면 강경해도 이게
이제 총리 임명 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지금 총리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민당 안에서 총리로 선출이 된 거고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인 이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야당이 이제 통일된 후보를 내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이제 낙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으로만 보면은 아주 거친 언사, 지금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독도라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불편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총리 되고 나서도 그럴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강경한 아베 노선을 계승하는 그런 인물, 그리고 이시바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경화된 강경한 인물이건 틀림없다. 네. 그러나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한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한일 관계 변화가 생길지일 것 같은데요. 다카이치 총재의 선출로 인해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 거다,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한편 또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큰 틀에서 한일 협력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 때 우린 윤석열 정부였죠.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일관돼요. 네. 트럼프 시기에 와서는 중국 때리기가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정부가 짜놨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제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한일 협력 체계는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일본도 지금 북중러가 연대하는 상황에서 또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굳이 나쁘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일이 동병상련이거든요. 그럼 미국과 지금 힘겨운 협상, 왜냐하면 도장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찍었지만 이행 과정에서 5,500억 달러 하려면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전선을 우리까지 확장을 하고 또 미국까지 확장을 한다.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만한 그런 당면한 그 나쁜 소재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권하기 전에는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노선이 정말로 한일 관계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지금 집권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세 문제, 또 북중러 대응, 중국과의 견제. 그렇다고 보면은 큰 90도 각도로 변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은 흘러가지 않겠네. 이쪽이 좀 더 무게감이 있어요. 전망이. 지켜봐야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